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클레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주위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숲에는 마법의 샘이 숨겨져 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샘은 찾아낸 이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클레어는 항상 그 이야기에 매료되었고 언젠가는 샘을 찾아 숲으로 모험을 떠나기를 꿈꾸었습니다. 어느 날 클레어는 마음속에 불현듯 용기가 샘 소자 마법에 샘을 찾아 숲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작은 배낭의 물병과 약간의 음식을 챙겨 길을 떠났습니다. 숲이 더 깊고 어두워질수록 클레어는 약간 두려움을 느꼈지만 소원을 이루겠다는 결심이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숲속을 끊임없이 걸은 끝에 그녀는 드디어 전설에 나오는 마법의 샘에 도착했습니다. 샘은 반짝이는 물로 가득 차 있었고 주변에 형형색색의 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숨을 죽이며 샘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자신이 이루고 싶은 3가지 소원을 차례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소원은 가난한 마을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클레어는 이 마을에 풍요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라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러자 샘의 물이 빛을 뿜어내며 반응했습니다. 두 번째 소원은 클레어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모험을 이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번에도 샘이 물은 빛을 내며 그녀의 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소원은 그녀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가족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녀가 소원을 빌자 샘이 마지막으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소원들을 빌고 난 후 클레어는 마음의 평화를 느끼며 샘을 떠나 마을로 되돌아갔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클레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마법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풍요로워졌고 사람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클레어 자신도 새로운 모험을 찾아 떠날 용기를 얻게 되었으며 그녀의 가족은 늘 행복하고 건강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클레어는 마법의 샘을 찾아 나섰던 그날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마법의 샘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계속해서 전해졌고 클레어의 모험은 다음 세대 모험가들을 꿈꾸게 만드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숲속의 마법의 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는 루미라는 이름의 젊고 용감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미는 항상 새로운 모험을 꿈꾸며 매일 숲에서 신비한 이야기를 찾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숲을 두려워했지만 루미에게 이것은 마법과 신비로 가득한 장소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루미는 숲 깊숙한 곳에서 자신에게 속삭이는 듯한 낯선 소리를 들었습니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그녀는 그 소리를 따라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리가 이끄는 대로 걷다 보니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호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호수는 마치 수백 개의 별이 빛나는 것처럼 환상적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수 가장자리에 다다르자 루미는 물속에서 빛나는 작은 요정을 발견했습니다. 요정은 루미를 보며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용감한 소녀요. 반가워요. 저는 이 숲의 수호 요정 실비랍니다. 당신처럼 용감한 자에게는 이 숲의 비밀을 알려줄게요. 루미는 깜짝 놀랐지만 그녀의 호기심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실비에게 물었습니다. 이 숲의 비밀이란 무엇인가요? 실비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숲은 오래전부터 많은 전설과 비밀을 품고 있죠. 그중 하나는 전설의 마법꽃인데 이 꽃은 인간의 진정한 마음을 보여주고 그 무엇보다 강력한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 꽃을 찾기 위해선 순수한 마음과 용기가 필요해요. 루미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녀는 전설의 마법 꽃을 찾아 소원을 빌고 싶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실비는 루미에게 마법 지도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지도는 숲의 미로를 통과하는 법을 알려줄 거예요. 하지만 숲은 자기 자신을 찾으려는 사람에게만 길을 허락하니 조심하세요. 루미는 실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숲은 점점 더 깊어갔고 까다로운 미로처럼 그녀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실비의 조언을 떠올리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며칠 후 루미는 마침내 아름다운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전설 속에만 존재하던 마법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꽃에 다가가자 꽃은 부드럽게 빛나며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내 마음에 진정한 소원을 말해봐요. 루미는 잠시 생각한 후 진정한 소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특별한 바람이 아닌 이 숲과 마을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 순간 마법꽃은 강한 빛을 발하며 루미의 소원을 하늘로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소원을 이룬 후 숲에서 나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루미는 고향으로 돌아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숲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루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졌고 사람들은 숲의 신비를 존중하면서 더욱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루미의 모험은 전설로 남아 프랑스 전역에 퍼졌고 그녀의 용감한 마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그 숲은 전설 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는 루스망숑이라는 이름의 용맹한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스망숑은 모험을 좋아했으며 귀여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수많은 작은 마을 주변의 숲과 들판을 누비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가족은 목축업을 하였는데 어느 날 마을 장터에서 놀라운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멀리 있는 황금성에 사는 신비한 요정 이야기가 전해진 것입니다. 이 요정은 황금빛 보석과 은빛 나뭇잎을 가진 마법의 나무 아래 살고 있었고 그는 정말로 희귀한 마법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 요정이 소원을 들어준다고 믿었으며 루스망숑도 모험 정신에 끌려 그의 소원을 이룰 기회를 잡고자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장터에 모여 떠나는 루스망숑을 배웅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용감하다고 칭찬했지만 누군가는 그에게 미친 짓이라고 훈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루스망숑은 확고한 집념으로 마을을 떠나 요정의 성에 있다는 숲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루스망숑의 모험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숲에서 독특한 생물과 만났으며 지혜로운 올빼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장난스러운 요정들이 만들어낸 신비한 길을 걸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지도와 별을 읽으며 가야 할 방향을 찾았지만 종종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로맨틱하게 아름다운 덤불 속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루스망숑은 요정의 성에 가까워졌고 마침내 끝없는 밤하늘 아래 은빛 빛나는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성문에 도착하자 부드럽고 멜로디컬한 목소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요정의 것이었고 요정은 루스망숑을 맞이하며 그의 용기와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요정은 루스망숑에게 진실한 소원 하나를 들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루스망숑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란다고 소원했습니다. 요정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아 마법의 힘을 사용해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루스망숑은 마을로 돌아와 모든 것을 이야기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경의를 표했고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지며 후세에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루스망숑의 모험은 그의 용기와 자기 희생으로 인해 전설이 되었고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에서 사랑받는 동화로 남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에밀리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소녀로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큰 숲 근처에 있었고 에밀리는 종종 숲에 들어가 자신만의 모험을 만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숲속 깊은 곳에서 라벤더 향기가 짙게 나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 길은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니 그녀는 마법의 정원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정원은 끝없이 펼쳐진 라벤더 밭과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찬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정원의 중심에는 오래된 마법의 샘이 있었고 그 샘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샘 옆에 앉아 자신의 소원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소원은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샘에서 신비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에밀리는 눈이 부셔 두 눈을 찔끔 감았습니다. 빛이 사라졌을 때 그녀는 자신이 이제껏 본 적 없는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세계 각국의 전통 의상들이었고 그녀가 가장 가고 싶었던 나라들로 여행할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의상이었습니다. 의상을 입고 있는 동안 에밀리는 프랑스를 넘어 세계 각지의 문화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미술을 배우고 인도의 바르나지에서 요가 수련을 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일본의 사쿠라 축제에도 참석하고 브라질의 리오 카니발에서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각 나라의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배우는 동안 에밀리는 항상 마법의 정원을 떠올렸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온 에밀리는 그 어떤 경험도 더 이상 마법의 정원에서의 경험과 비교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정원을 다시 찾아가고 싶었지만 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행을 통해 그녀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한층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마법의 정원은 사라졌지만 에밀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배운 것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자신이 경험한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데 힘썼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파리의 몽마르트르 언덕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조각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시앙이었고 그는 피에타르 대리석으로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어 지역 사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루시앙은 조각가로서의 재능뿐만 아니라 조각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각품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독특한 매력을 뿜어내곤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루시앙의 조각품을 보기 위해 먼 지방에서까지 여행을 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루시앙은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던 중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한 신비로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자연의 수호신이며 루시앙의 재능을 빌려 자연을 지키는 임무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루시앙은 그 꿈을 단순한 꿈이라고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그는 꿈속 여인의 형상을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나오는 대리석 조각은 점점 실체를 갖추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완성된 조각은 평생 동안 그가 만든 것 중 가장 생생한 작품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조각을 보기 위해 줄을 서며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작품이 완성된 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조각품 주위로 꽃이 피어나고 새들이 날아와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연이 이 조각품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조각품이 놓인 마을은 항상 맑은 날씨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루시앙은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이 단순히 예술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작품을 통해 마을과 자연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을 느꼈습니다. 그의 조각품은 더 이상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닌 마을과 사람들, 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여겨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루시앙은 노년에 이르렀지만 그의 작품은 여전히 마을을 지키며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안식을 주었습니다. 그의 조각품들은 이제 전설이 되어 몽마르트르의 언덕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곤 했습니다. 프랑스의 이 작은 동화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사람들에게 예술의 힘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변화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